아, 제가 말씀 읽기하고 기도는 대타를 좀 했었는데요. 하늘 뜻표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였으면 이제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녹화되는 게 아니면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핸디캡을 딛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 친구 딸 결혼식도 있었고, 모임이 이제 그 오전하고 저녁 때 두 개가 있었는데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매달려서 했습니다. 그 이승우 장로님께서는 이제 그 코로나에 갑자기 걸리셔가지고 목요 기도회까지 나오셨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라서 근데 본인이 이제 이 생태 관련해 가지고 또 핵하고 뭐 기후위기에서 전문가거든요. 자원순환. 그래서 자료를 아마 2주에 걸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승우 장로님 그 말씀은 듣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여튼 제가 올라오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1년 4월에 제가 하늘 투표기를 했더라고요. 평신도.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셔갖고 2021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세훈이 된 선거. 그래서 그때 그 분석을 하면서 남녀 청년 세대가 투표 성향이 다른 거, 그다음에 아파트 밀집 지역하고 아닌 데가 다른 거, 그다음에 왜 국힘이 이기고 민주당이 졌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신흥식 장로님이 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이 앞에 이런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닌데 어쨌든 글도 좀 많이 쓰게 됐고 물론 방송 출연은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불러주질 않아서. 근데 그런 정세 관련된 분석글 또 어떤 예측글 이런 걸 많이 쓰게 된 게 박근혜 씨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응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분이 아까 신장로님 포함해가지고 저한테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분노하시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신 건 이제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뭐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냐, 윤석열이 진짜 탄핵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뒤풀이만 하면 이제 나오는 주제라서 궁금하신가요? 신장로님이 계실 걸 제가 예측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뭐 좀 민주당이 이제 이기죠. 이기고 이제 어느 정도 이기느냐만 이제 차이가 있고 이기게 됩니다. 내년 총선이나 탄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선교부 주관으로 해서 이런 깊이 있는 토론회, 이런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주제별로. 그래서 고인철 원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에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분석이 정확할 수가 없고 예측이 정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운동하는 분들이나 진보정당 하는 분들이 이제 그걸 많이들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도 좀 읽고 있고. 근데 우리 가까운 분들, 그때 출판기념회 오셨던 분들이나 우리 교우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책을 끝까지 읽은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뒤에 보면 이제 주가 있습니다. 주. 근데 그 주에 핵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에서 처음 그걸 분석한 글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은 기자 몇 사람이 그걸 자기 그 칼럼이랑 글에 기사 보도 자료에 그걸 분석해서 좀 내기도 했습니다. 이 그 책을 출판한 명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나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밥북 출판사의 주계수 집사님이 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밥북 출판사가 좀 살림이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주제를 정치나 정세 분석이 아니라 지역사회 선교로 잡았습니다. 제목은 희망이 새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동서울터미널 기도회에 우리 교인들이 한 15분 나오셨는데 그날 목사님이 잡으신 제목이 희망은 새 역사를 낳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의 그대로 따른 거죠. 일종의 표절입니다. 그죠? 예, 우리 김 집사님 책 많이 쓰신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장로님 임직식에서 목사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금방 설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로마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요. 여기서 이 로마서에 희망이라는 거는 다른 번역본에는 전부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번역에만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으로 쭉 맞추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동서울터미널 기도회에서는 3년이 저희가 좀 넘었는데 기도회 할 때마다 예배 부름을 할 때 맨 첫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것이 2009년 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등록교인이 됐습니다. 저하고 입교 동기가 그때 같이 이제 교육받았던 동기가 저 위대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계수 집사입니다. 이게 강남양린사 30년사 그걸 보니까 김동환 장로님이 굉장히 세밀한 걸 많이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박수를 쳐주십시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네요. 네. 아마 향림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제가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출석한 후에 기억이 처음에 가장 큰 기억이 2개 나는데 이제 하나는 출석하고 둘째 주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근데 남신도회 한다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그때 거여동 건물 바로 옆에 태양 횟집이라고 횟집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쭉 앉더니 남신도들이 거기서 곡차를 쭉 따르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막 신도들끼리 격렬하게 싸우는데 전 그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왔구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그 전주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얻어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 왜 이럴까? 그래서 좀 버텨보자. 그래서 일단 참아보자라고 참은 게 지금 14년 됐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게 상황이 좀 우연했습니다. 출석한 지 이제 2년 됐을 때 2011년에 당시 이제 교우들이 강동하고 송파 사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구에 사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쯤 됐는데요. 그때도 젊은 층이 이제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전체 교인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30년사 뒤에 자료집을 보면 그 현격히 줄거든요. 그 현격히 줄었을 때 이제 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랫동안 그 활동해서 지역사회에 연결했던 여러 가지 그 모임과 단체들과의 연계성이 많이 약화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바깥 사회에서 인문학 강좌가 이제 막 그 유행할 때라서 그걸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젊은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들도 같이 오시라고 하고 또 옛날에 끊어졌던 관계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하게 좋다고 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도 초청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정희성 선생도 제가 그때 모시고 오고 근데 강의는 이제 반응은 이제 매우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지 않았던 거는 제가 당시 우리 교인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 못한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6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인이 늘진 않았습니다. 한 명도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데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초보가 이제 모르니까 용감한 겁니다. 그래서 또 늦가을 돼가지고 거기가 당시 이제 거여동하고 마천동에 환자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각자 내는 겁니다. 각자 내고 자기가 이제 와서 그날 연탄을 직접 날라다 주고 주로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했습니다. 그것도 하자고 그랬더니 흔쾌하게 좋다고 해서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했는데요. 그때는 위례시민연대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교인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교회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여동에 교회가 굉장히 많고 절도 많고 점집도 엄청 많고 거기 가면 거의 뭐 80년대처럼 이 블록 골목마다 이제 그 업종이 다른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의료 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탄 날랐던 그 집의 어르신들이 매일 낮에는 A 교회 가서 이제 점심을 드시고 2주일에 한 번은 B 교회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가끔 우리처럼 오는 사람들한테는 연탄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는 남신도들이 40대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50대가 됐죠. 또 60대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뭐 곡차를 좋아하는 고윤철 권사님 또 양승현 집사님 여러 분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또 그때 이병일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니까 보수교회는 뭐가 있냐면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를 가면 전단지도 주고 그 뒤에는 이제 화장지, 요새는 이제 물티슈도 주고 그런 걸 잘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다음에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해가지고 또 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그게 갖는 장단점이 뭐겠냐라는 얘기를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단점을 보면 이제 무자규적이라는 거, 그리고 메시지가 없다, 그리고 기복신앙인 거죠. 근데 장점은 그 교회 교인들 간의 팀워크가 강화가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단점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강남향림교회는 창립 정신에 따른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사회의제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기본 선교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교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그런 식의 전도 활동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하는 선교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출석하기 전에 2010년 전에 이미 몇 년 동안 내부에 좀 갈등이 있었고 교인 수가 많이 감소했었고 그다음에 건물 대출 이자로 인해서 이제 재정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교회 지금 만 14년 됐는데 재정이 걱정이 안 되는 건 지금 여기 오금동 와가지고 최근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교비가 사회 선교비가 생긴 것도 여기 와서 최근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사회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10,000원씩 걷어갖고 이제 각자 활동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10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일로 돌아와서요. 2011년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병일 목사님께서 저한테 유래시민연대 사무실이 이제 이전 개소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마천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그걸 가자고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유래시민연대의 활동을 좀 챙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당시 이제 임근정 대표하고 여기 오늘 심우기 집사도 제가 오라고 안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심우기 집사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유래시민연대는 교회 역사에도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강동 송파를 대표하는 시민 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향림교회 입장에서 또 위례시민연대 입장에서 각각 위례시민연대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단체의 초기 설립 과정부터 해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분가로 해서 김경호 목사님이 들꽃으로 가시고 또 들꽃에서는 강동 지역에 나타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연대 활동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에서는 교회와 연계됐던 그런 모임들에서 이런저런 일도 벌어지고 갈등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또 교회를 떠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위례시민연대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꽤 몇 년 됐었습니다. 이 위례시민연대는 출발한 모태는 1987년입니다. 그 6월 항쟁 당시에 민통련하고 국민운동본부를 했던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모태가 돼서 강동 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라는 걸 나중에 구성해서 쭉 활동했었는데요. 이게 87년 이후에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87년 이전에는 정당 활동도 매우 제한돼 있었지만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건 이제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정당 활동하고 시민사회 운동이 활성화가 되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간 사람, 진보 정당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다음에 새로 나타나는 운동들, 환경운동, 여성운동, 또 공동육아운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주민 밀착형 이런 운동하는 분들. 또 하나는 나이가 다 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전부 떠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약화가 되니까 2001년에 이런 단체 협의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개인이 회원이 되는 단체로 해서 이제 위례시민연대를 만듭니다. 근데 위례라는 말은 옛날 백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동, 송파, 하남, 성남에 그래서 이제 위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명함을 주면 명함을 받는 분들이 위례 신도시에 있는 줄 알아요. 전부 요새는. 이러고 있다가 2010년경이 되면은 위례시민연대가 매우 미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위례시민연대가 약해진 이유가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는
서울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단체가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등 주요 의제가 나올 때마다 대형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옵니다. 시민들은 지역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대형 단체를 후원하는 걸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구가 행정구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이제 시의원, 구의원 내려올수록 더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풀뿌리 운동의 성과를 제도화하려면은 구의원부터 당선이 돼야 되는데 구의원 당선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당선되려면 그 소지역에 맞는 운동력이 훨씬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동하고 송파는 특징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출퇴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네에서 활동을, 상설 활동을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단체의 활동가나 해당 의제를 가진 주민이 직접 무소속으로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민주당하고 진보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들에서 양보할 만한 어떤 기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소속으로 해서 이제 후보로 내서 당선되면 그러면 시민사회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다수는 정당의 논리를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면이 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시민단체 활동을 선거 출마로 이어지는 일종의 경력 관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특히 대형 단체에서 많이 벌어진 일인데요.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언론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다섯 번째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이제 애써서 기획을 합니다. 매우 창의적인 걸 많이 만들죠. 그리고 힘을 모아서 합니다. 이런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그렇게 해서 잘하면 정당들이나 구청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문대학 같은 걸 제가 딱 10년 전에 우리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당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4, 5년 전부터 하고 있고 올해 우리가 또 송파 인문대학 매년 이렇게 매월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열심히 가져가서 합니다. 민주당만 지역에서 하면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구청에서는 대규모 자본을 들여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또 많이 가게 되죠. 자,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대형 단체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건강한 풀뿌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모든 기초조직이 관변단체가 됩니다. 이미 강동 송파의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게 관변단체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일을 할 사람, 이게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급여, 활동비가 없거나 받더라도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원래 혁명을 하려면 이런 거 원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은 소수 남아서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차세대로 계속 내려올수록 안 됩니다. 그리고 40대 밑으로는 주 5일 근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우리가 행사가 많잖아요. 주민하고 행사를 하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이제 쉬고 싶은 거죠. 근데 대형 단체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서울 25개 구 중에 몇 개구 안 됩니다. 지금 살아남아서 계속 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병일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강남향림교회하고 연계가 있었으나 지금 끊어진 분들, 그래서 그런 끊어진 분들의 신뢰를 다시 형성하고, 그리고 어떤 그룹은 시국활동 관련해서 복원을 하고 어떤 그룹은 일상활동 관련해 갖고 이제 관계를 복원하고, 이렇게 최소 3년 이상, 한 5년 정도 내다보고 해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인 숫자도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치밀하지 않습니다. 생긴 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물렁합니다. 그리고 저도 송파구에 살 때지만 아는 사람이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강동에는 들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송파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송파에 있는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3월부터 해서 우리 교회 선교부 주관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선언 서명을 이제 성내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남녀 신도의 청년의 청소년까지 전부 가서 이제 했죠. 계속 했습니다. 매주. 이 과정에 제가 위례시민연대에 제안을 해서 위례시민연대에서 2사람이 이제 나왔습니다. 꾸준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우기 집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심우기 집사가 2013년에 등록교인입니다. 저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에 따르고 본인은 자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심 집사가 청년 때부터 그 맹렬 기독교 신자였고 기독교 운동을 80년대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저는 기독교 운동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 훌륭했던 기독교 신자, 기독교 운동했던 사람을 전혀 기독교 운동하지 않았던 제가 어쨌든 모시고 왔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희한한데요. 거론되는 분들이 다 나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인지 13년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그때부터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소그룹 개인들을 이제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만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자기소개를 했냐면 강남향림교회 집사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이 처음에 되게 황당해했어요. 전도사 같으면은 이제 그러세요? 이렇게 될 거고, 목사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집사라 그러니까 야,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뭐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는 간사입니다라든가 뭐 아니면 어디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집사라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근데 명함은 안 찍었습니다. 명함은 안 찍고,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명함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안 갖고 계신데 집사가 또 명함 찍어갖고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2년이 돼서 나중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서명운동을 하게 됐을 때 송파와 강동에서 강남향림교회나 들꽃향림교회가 아닌 분들이 결합해서 이제 나중에 많이 그 테이블 놓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났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사실은
저나 또 우리 교회가 시내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결합하는 활동을 조금 상대적으로 미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이분들은 이제 쭉 만나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쭉 움직였던 과정을 전부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가 엄청나게 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 중에 있는 건데요. 희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채로운 활동을 하다 보면 언젠간 힘이 좀 모이고 활동력이 모이고 교인 수가 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했지만 2017년까지는 그게 가시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거다라고 하고 2017년에 이제 박근혜도 쫓아냈으니까 이제 할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생활비를 버는 이런 뭐라 그러죠? 생활비 버는 사람을 하여튼 이제 그걸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막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3월에 성전 침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뭔가 이게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뭐 교회와 교계에서 연대가 있었던 거 뭐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셨고 뭐 그날만 얘기를 하면 이제 장로님은 이제 지금도 울컥울컥 하십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 이제 그때 형성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진보정당들의 모든 단위의 후보가 핵심 공약 1번으로 교회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쌓인 관계가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구의원하고 시의원도 좀 생각이 좀 괜찮고 건전하고 활동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도 전부 이제 받아들여져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는 이제 구청장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청장이 우리 교회 문제 해결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줬었습니다. 2018년에 새로운 분이 이제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목사님이 이제 2018년 말에 목사님 오시고 나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쌓였던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그때 오시게 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우기 집사. 예. 그리고 2018년 말에 이제 저한테 의뢰 시민연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2019년 1월 1일자로 이제 제가 공동대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서 매년 시민 참여형 사업을 이제 하나씩 확장을 했습니다. 시국 강연 회하고 토론회,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송파 연가, 3년째죠. 송파 기후 행동, 그리고 송파 인문대학. 그래서 매년 지금 늘어납니다. 저는 이거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당장 우리 교회에 등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위례시민연대의 회원이 즉각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문대학이나 송파연가는 참여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행동이나 소녀상 시민 모임은 회비도 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회비도 내야 되지만 많은 의제에 본인이 대응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좀 더 어렵습니다. 교회는 제가 볼 때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문턱으로 계단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 위에 생기는 이런 동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돌을 하나 딱 던지면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돌을 두 개를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심원이
파동이 서로 간섭을 합니다. 세기를 떨어뜨리면 더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송파 연가를 통해서 교회에 오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인문대학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파동을 만드는 것들을 쭉 해놓으면 충분히 가시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조합하고 문제도 이제 완료가 되고 또 목사님이 이제 매우 의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자.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도 자 이제 정말 잘 가다듬고 하면 좋을 거다. 그 교회가 매우 부흥될 거다. 인원이 굉장히 늘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떤 시련이 있고요. 근데 시련 가운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 때 온라인만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쭉 쌓아 놓으면 쌓인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새로운 분들이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는 주로 지역 사회 선교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시국 관련한 거는 제가 참석을 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제 지금 시국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 나이가 이제 거의 저 또래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나서시기엔 조금 급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만 제가 나가고 대부분 지역사회 선교는 제가 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서 각종 의제에 대한 사회 선교 활동은 고인출 권사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인출 권사님이 지금 매주 올리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걸 하시고 그리고 생태 관련된 거 주로 생태 관련된 쪽 그쪽하고 그다음에 예수살기 관련해서 이제 이승무 장로님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이 되면 하나씩 일을 이제 후배 세대들이 좀 해야 합니다. 제가 꼭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선교는 일정 시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맡아주실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혹시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돈과 권력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회, 지배계급과 국가의 억압과 폭력, 착취에 대해서 그에 맞서서 당대 민중의 삶을 지키고 그러한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되는 평등한 해방 공동체의 꿈을 아주 오래전부터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현실화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수없이 몸소 보여주신 대안과 운동 방식을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내일 곧 현실이 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